1960년대 개발 시대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부산의 고가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노후화된 고가도로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 소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흉물이 된 고가도로가 사라지자 지역 상권이 살아나며 인근 부동산도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사회 빅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롬보. 오늘은 고가도로 철거와 달라지는 도시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고가도로 철거가 한창입니다. 상부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거됐고 나머지 철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9년 만들어진 부산 최초의 동구 자성고가교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 때문에 늘 이곳 주변은 그늘지고 시야를 가려 불편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고가도로 철거 이후 탁 트인 경관에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흔적이 너무 보이면서 어떤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교통에도 그렇게 막 원활하게 이바지된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1996년에 건설돼 해운대 신시가지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던 해운대 과성교. 지난해 6월 고가도로가 완전히 철거돼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가게 건물을 가렸던 고가도로가 사라지자 답답함 대신 쾌적한 상권이 됐고 유동인구도 늘었습니다. 당장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상인들은 2배 이상 집가가 뛰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나오면 답답한 기분이 들고, 그런데 고가도로가 있었다고 해서는 교통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가도로 있을 때 밑에서 교통이 많이 막혔어요. 집가도 좀 상승이 했습니까? 예, 컨설트 팀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생각했던 전에 고가도로 있을 때 하면 배 이상은 올랐다고 보죠. 과거 차량 교통 흐름에만 초점을 맞춰 우후죽순 들어선 고가도로들. 이제는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도시 환경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동명대 교수님, 네,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님, 김은태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준성 부산시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받았습니다. 이게 부산 도심 연결의 축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김 기자 사라져가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구 자성고가교가 이제 1969년에 건설돼서 네. 부산 최초의 이제 고가교라는 명칭을 달고 있거든요. 그 이후 50년 동안 사실 원도심의 교통 중심 축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또 컨테이너나 이런 물동량 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이미 지금 철거가 완료된 해운대 과성교의 경우에는 네. 옛날에는 이제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어서 과성교가 지어졌던 건데요. 이후에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운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50년, 뭐 반세기 동안 이 부산과 그 역사를 같이 한 걸로 보면 이게 역시 어떤 문화유산으로 교수님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지역 현대사에서 네. 상징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명판이 이 부산 자성교가교의 그 명판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저거네요. 네네. 네. 당시에는 이제 자성 입체교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부산 박물관에서는 이 자성고가교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고가교의 명판을 역사 자료로 수집을 했습니다. 김 기자, 이거 뭐 전국 다른 대도시들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어느 정도 많은 편인가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02개의 이제 고가교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18개는 지금 철거가 된 상태고 서울도 많이 철거를 하고 있군요. 지금 84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시의 이제 실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아마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이 이제 가장 많을 거라 보고 뭐 이유는 이제 부산이 처음부터 뭐 계획된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시골에서 친척들 올라오시면 이거 부모님하고 저 시내
가면서 이게 자선고가교 이게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뿌듯하고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실장님 철거되는 이유 뭐 있겠지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때와 지금의 예, 관점이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 시작할 때는 네. 어떻게 하면 그 좀 차량들을 빨리 이동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관점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을 네.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고가교는 가급적이면 없애면 좋겠다라는 느낌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고가구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시작될 때가 좀 오래됐고 네. 50년, 60년 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권 박사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고 또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철거되는 고가교를 보면요. 하나 다 그 철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먼저 네. 이 자선 고가교를 보면 준공된 지 벌써 50년이나 지났고요. 그리고 관리 등급이 C급일 만큼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대형 사고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가차교의 이 교각 부분, 네. 이 교각 부분이 하부 공간을 이제 가림으로써 이 시야가 방해되고 네. 그럼으로써 이 보행자들의 안전성의 위험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슬럼화될 그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 문 앞에 큰 뭐 커튼이 하나 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우리 권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예,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다른 지역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시민공원 인근에 있는 이제 부암 고가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예, 거기도, 여기는 예, 민원이 이제 많죠. 예, 오거리가 있는 로타리 위로 이제 고가로가 지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여기도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가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이 고가교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정체가 됐었다.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루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철거 이후에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예. 별로 안 좋지요, 뭐 아무래도 다 가리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고가들을 없앤다면은 이제 엄청난 발전이 될 거예요. 저 시민공원을 합해가지고. 시민공원에 인접한 거나 도시 경관이나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다들 없어지기를 지금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도심 경관이냐 아니면 교통 문제 뭐 이게 서로 어떤 대책점처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셨던 부암 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철거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고민하셨네요. 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네. 기본적으로 현재로 이제 안전에는 이제 자선 고가교처럼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걸 철거했을 때 평면 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군데 길이 있어서 이 교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체라든지 네. 이런 불편들이 오히려 더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암 고가교의 경우는 철거를 결정을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만덕 3터널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개통이 되고 나면 전체 교통의 흐름이 좀 바뀌기 때문에 또 포함 고가교도 교통 분산 효과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철거의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실장님 또 하나 예, 예. 우리 지역에 참 큰 관심사가 사상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예. 대심도가 지금 2027년 네. 이제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시에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심도가 생기게 되면 이 동서고가도로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철거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일단 대심도는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약 한 22.8km를 지하 40m 이하에서 지금 도로가 건설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터널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부산의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네. 아주 핵심적인 그 사회 간접 자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만약에 사상 해운대 간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네네. 실제적으로 그 상부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동서고가도로는 거의 겹치죠, 노선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물동량 우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대심도로서 충분히 대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일단 철거의 조건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도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은 대심도가 생기면 다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철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철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서울의 서울로 7027 같이 도심의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네. 옥상 정원이나 이렇게 활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서를 단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것을 하나의 뭐 하이라인 파크나 서울의 서울로처럼 정원으로 꾸며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도심 하늘공원으로 꾸밀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의 뜻을 좀 더 물어서 네. 결정되는 대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동서고가도로가 길이가 한 14km나 되고 우리 도심 거의 중앙축을 가로지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정말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김 기자, 서울역 고가도로 지금 좀 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서울역 구간이 이제 1970년에 이제 개통을 했는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 노후 교량화로 인해서 네. 워낙 노후가 심각하고 또 안전등급도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네. 2015년에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저게 폐쇄하고 저렇게 만드는 영상이 저렇게 나오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당시 또 이제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 서울시가 고민을 했는데 네. 철거가 아닌 17개의 보행로를 연결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안으로 채택을 해서 공원화시켰습니다. 네, 이 서울역 고가 아이디어는 네. 조금 전에 이준수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뉴욕의 이 하이라인 파크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는 게 193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게 식료품과 그리고 원자재를 운반하는 기찻길로 사용이 됐었는데 네네. 이 철도 사용 중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흉물로 변해서 저게 권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흉물로 변해서 철거가 될 위기에 빠졌었는데 네. 이 뉴욕의 시민들이 이 하이라인 파크, 그 철도, 이 네. 고가마저도 이 도시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라인 파크로 공원으로 재탄생이 되어서 뉴욕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쓰다가 허투루 버리지 않은 알뜰한 사람들입니다. 뉴욕 사람들. 근데 이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서울역 고가교 폐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교통 혼잡 좀 심각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은 성공 사례로 남았는데 서울역 고가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교 폐쇄 이후에 첫 출근 상황을 지켜봤더니 교통 혼잡이 발생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 속도도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실장님 좀 전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동서고가는 뭐 그렇게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뭐 자성대 교차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고가도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공원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먼저 그 주변에서 고가교 때문에 교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비단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성 고가교 같은 게 처음에 저희들도 이거를 공원화하는 방향을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진짜 고민하셨군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뭐 55 보급창이라든지 덜 개발되어 있어서 보행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요. 걸어서 오가는 분들이 거기 근처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차량은 안 다녔을 때 하부 도로의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50년 이상 되어서 재난 등급 C등급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유지 관리비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자성 고가교는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고가도로의 문제도 네.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다 철거를 하겠다, 일률적으로 다 뭐 하늘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네. 상황과 네. 그 주민들의 의견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전체 합의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 도시화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었고요. 또 뭐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도 좀 멋있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우리 부산의 고가도로들이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하나 둘씩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롬보였습니다.